이번에는 다섯 번째 물건입니다. 이번에는 성남지원입니다. 2018 타경 3344 해갖고 중복으로 돼 있고 강제 경매로 돼 있습니다. 여기는 4월 17일 아침 10시에 성남지원으로 가야 됩니다. 감정 가격이 1억 8,300이 9천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약 반가격으로 떨어졌는데 여기가 뭐 어쩌냐면 광주시 태촌면이죠. 태촌은 그러면 서울로 출퇴근하기 가까우는 그 곳을 아주 각광을 받는 곳인데 이렇게 반가격이까지 떨어진 것이 이 태촌에서 49%까지 떨어진 거 제가 처음 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떨어졌나고 봤더니 마당이 없더라고요. 여기 보면 강제 경매로 1억 8천이나 있고 여기 아니 1억 8천이나 1,800이 있고 800이 있고 이게 3,400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면 빚이 많지는 않아도 여기 보면은 또 이게 토지 소멸기주가 보면 그 세금을 안 낸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경매가 그대로 진행될 걸로 지금 봅니다. 취하는 안 될 걸로 봅니다. 제가 여기를 보시게 보면은 제가 강의를 하고 우리가 낙찰 받은 거를 소송을 많이 하게끔 되는데 그 소송한 것을 이종실의 특수경매 블로그로 오시면은 그 소송한 거 도로 농지증 뭐 분할 이런 것을 소송한 것을 진짜 사례를 한번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오서 보시면 되고 자 아까 원당리 태출 원당리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낙찰 받는 것이 여기 건물과 이 땅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요 북쪽에 있는 것은 여기서부터 경사가 져가지고 일로 집까지 올라오는 이거는 뭐예요? 진이 도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땅인데 여기서부터 요만큼을 땅을 쓰는데 여기 보면 마당이 상당히 좁죠. 그러니까 이 집이 마당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이거는 감정평가사가 그린 거고 우리가 항공사진을 이렇게 보시게끔 되면 여기가 뭐예요? 도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임야하고도 같이 있어갖고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가 우리가 지금 낙찰받을 집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시 보면 여기 집 앞에 여기 뭐가 있냐면 국어가 있죠. 국어가 있는데 이 국어가 어떤 뭐야? 위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제가 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 자동차가 있죠. 예. 그럼 여기서 자동차가 여기서 요 정도쯤 된다면 여기 한 2m는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경기까지는 한 3m는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국어가 있는 곳에 여기는 또 한 3m는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여기를 이렇게 막아서 여기 이렇게 막아주고 이 국어까지 내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적도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마당이 없이 아주 좋은데 현장을 가서 보면 마당 앞에 소나무 같은 것들을 심어놓고 정원이 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뜻 내 땅은 아니지만은 그거를 내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가격이 저렴하니까 한번 투자해 봐도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곳에 원당리라는 곳 밑에 그러니까 태촌이라는 곳이 있고 원당리가 있고 원당리 바로 밑에 뭐가 있냐면 무감리라는 곳이 있는데 제 무감리라는 곳에서 한 20여 년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이 동네를 잘 알아요. 여기에 보면 입구에 뭐가 있냐면은 음,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 나눔의 집 해갖고 이렇게 위안부 추모관이 있죠. 여기가 그게 있는 곳입니다. 여기 보면. 그리고 여기가 입구가 여기 위가 이제 저기 태천에 보면 팔당 저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팔당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강이 두 개가 있는데 혹시 한 사장님 팔당으로 들어가는 강 두 개가 뭔지 아세요? 팔당에 강물이 들어오는데 강 두 개가 네? 남한강 북한강은 양수에서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뭐 이거 여기는 뭐냐면 경안천이라고 있어요. 용인에서부터 흘러오는 천이 있거든요. 여기 앞에가 용인천에서부터 들어오는 강줄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바로 나가면은 그 도로변 옆에 나가면 한 4, 50m 되는 강이 흘러요. 그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태천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 입구가 강 옆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망권도 좀 있는 그런 곳이에요. 보면 거기에 그 동네 맨 끝에 위에 있는 요 집입니다. 그럼 여기 동네가 전원주택지로 딱 져져 있고, 자, 보시게끔 되면 이제 밑에 보시면 요 위가 이게 뭐예요? 팔당이고 이 팔당까지 올라가는 여기 있죠, 이 강. 이게 뭐예요? 이게 막 경안천이라고 해갖고 용인에서부터 올라오는 거고 나머지 남한강 북한에서 오는 거는 이쪽 강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입구도 그 강이 입구가 있어서 조망권이 좋습니다. 보면. 집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집이 있죠. 집도 괜찮고 그 앞에 이렇게 소나무가 심어져 있죠. 보시게끔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마당이 좁은데 무슨 소나무가 있냐는데 이 자체가 이게 어디나 이게 뭐냐면 국유지 국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적도상으로는 마당이 좁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좁은 건 아니다. 물론 6m 정도 넓이가 되는 것도 그렇게 넓은 건 아니죠. 넓은 건 아니지만 아까처럼 그렇게 좁은 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아까 보시 올라가시는 그 도로 있죠, 도로. 이게 그 도로입니다. 일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쪽 집인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쪽이 이 앞에 이만큼이 이것이 다 국어로 돼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 물건을 보겠습니다. 이 여섯 번째 물건도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조금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신 분에게는 아주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 한 사장님도 관심 있으시면 한번 사두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엔 뭐냐면 이거를 잘 받으시려면 통영 지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2021 타경 5494로 4월 17일 월요일입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갈골리에 있는 56번지에 있는 토지 건물 전체 매각입니다. 감정 가격이 4억 8천인데 1억 6천7백까지 떨어져서 34%까지 떨어졌습니다. 위치가 상당히 좋은 곳인데 왜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나 했더니 폐가가 있습니다. 폐가가 있는 곳입니다. 이게. 사람은 거주하는 사람이 없고 폐가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근저당 설정을 농협인가에서 3억 6천4백에 있다는 얘기는 거기서도 상당한 그 물건의 값어치를 인정을 했던 거고 청구를 지금 뭐야? 3억 5천7백에 한 겁니다. 사실 이런 거는 제가 투자를 만약에 한다면 NPL로 투자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 농협하고 사서 만약에 NPL로 투자를 하시겠다고 하신다면 제가 우리 그 수강생 중에서 NPL 회사를 만들어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NPL로 가서 사도 된다고 보는 겁니다. 물건을. 요런 땅에 있고 지적상 도로가 이렇게 붙어 있고 감정평가사가 이 감정한 거고 제가 스마트 국도 정보로 항공사진으로 본 사진입니다. 이게 요 집 근처로만 왔는데 조금 더 보면 여기 보면 여기 보시게끔 되면 토지 연계하고 보면 자연 취약지구로 돼 있고 지목이 대지로 돼 있습니다.
근데 뭐가 되냐면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중점 경관 관리 구역으로 돼 있으면은 건물 짓습니까? 못 짓습니까? 한사님, 제일 못 져요. 자, 그래서 제가 중점 여기에 있는 중점 관리 구역에 대해서 그걸 들어가서 이렇게 뽑아놨거든요. 여기 보면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남부 해안마을 지구죠. 예? 자 여기 뭐예요? 남부 해안마을 지구죠. 그대로 제가 옮겨놔서 이게 관리한 걸 봤는데 자 중점 관리 사항이 있고 경관 심의 대상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집을 질 때는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건물에서 그 어떤 건물을 심사를 받냐 하면은 숙박이나 위락시설을 지으면 무조건 전부 다 심사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른 건물은 3층 이상 또는 600제곱미터 이상의 집을 지을 때는 심사를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가 뭐냐면 왜 이런 것이 생기냐면 여기가 바람의 언덕이라는 곳이에요. 거제도에 바람의 언덕 가보셨습니까? 저도 한 몇 년 전에 바람의 언덕에 가봤는데 정말 바람만이 불더만. 자 여기가 보면 여기가 어디냐면은 해금강 선착장 휴게소 있지 해금강 가는 배 타는 곳에 있는 곳이고 여기가 바람의 언덕인데 바람의 언덕은 북쪽을 바라보는 곳이고 여기 해금강 선쪽 그러면 남쪽에 있는 이 선착장 휴게소 근처에 관광지예요. 뭐 여기 보시게끔 되면 파도수리 펜션, 소나무 펜션, 해금강 새마을 해관 여기 보면 민박, 모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곳인데 여기는 제가 보면은 바닷가이긴 한데 모래가 있는 곳은 아닙니다. 모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위가 있고 주망권이 있고 여기서 해금강 가는 배가 출발하는 관광지예요 여기가. 자 여기가 해상국립공원인데 여기 보시면 어디쯤인지 되게 아시겠죠? 여기 보면 여기 땅 이게 그 거제도에서 오른쪽 끝으로 나와가지고 여기 뭐야 바람의 언덕이 있고 그 밑에 해금강 휴게소에 있는 관광지에 있는 것이 나온 건데 이게 위치는 기가 막힌데 폐가야.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집인데 이렇게 집이 있죠. 이 집이 있는데 이게 뭐야? 폐가가 있는 겁니다. 한번 좀 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폐가. 근데 저는 이 폐가가 나쁘다고 보지 않고 건축물 과정 그대로 있거든요. 이거 그대로 리모델링해서 그대로 수리해서 이 건축물 과정 그대로 살려가지고 여기를 숙박업소로 다시 말하면 펜션이나 이런 숙박 말고 한 달 살기 요즘 이런 걸로 내놔가지고 그 숙박을 할 수 있게끔만 만들어 놓은 원 감정가의 이상 5억 이상은 충분히 매매를 가능한 땅에 위치하는 곳입니다. 이거. 절대 저로서는 강추하는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집 새로 지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는 돈을 버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한 1억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 싹 해놓고 한 달 살기로 내놓고 돈이 들어오게끔 되면은 이 원 가격 감정 가격이 지금 4억 얼마 있지 않습니까? 5억 이상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땅입니다. 여기다 뭐 허물고 모텔을 짓는다든지 집을 짓는다든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 위치 땅 자체만 가지고도 값어치가 충분히 있는 땅입니다. 자 이번에는 7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의 2022 타경 3일 3구로 강제경매입니다. 여기 보시면 건축물 관리자이 없고 임시용 건물이 지어져 있고, 여기 보시게끔 되면 감정 가격이 2억 4천이 1억 3,400까지 떨어져서 거의 감정가보다 50%까지 떨어졌는데,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건물이 있다 보니까 감정 가격이 땅 자체가 2억 4천인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1억 9천2백의 감정이 시작이 돼서 한 번 유찰되다 보니까 1억 3,400까지 떨어진 겁니다. 여기 위치가 일반 상업지역이에요. 땅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55평 정도입니다. 55평, 56평 정도쯤 되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은 농지나 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고 위치에 따라서 그 땅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는데, 감정가보다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인 경우에는 감정가가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건물은 매각 제어되어 있고 창고로 되어 있는데 물건을 좀 쌓아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보시게끔 되면 여기 요 땅이 있고 요런 땅인데, 요거는 제가 지금 건물인 땅이 말고 제가 추천하는 건 요 땅입니다. 이게 50한 6평 정도쯤 되는 건데, 여기 보면 일반 상업적으로 돼 있죠. 이렇게 생긴, 제가 보면 가설 건축물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지붕만 만들어 놓고 밑에다가 물건을 쌓아두고 있는 창고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창고에 있는 물건을 우리가 낙찰을 받으면은 창고에 있는 물건을 주인이 우리 보고 임대를 해서 쓰자고 할 것 같아요. 이 창고는 물건을 이렇게 쌓아둘 때 다른 데로 이사 가기도 상당히 힘들고, 이건 수시로 물건을, 제가 보기에는 창고 같기도 한데 물건을 내서 팔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쟁겨두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꺼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다 두면서 이렇게 파는 것이 아닌가. 쉽게 얘기하면 뭐라 그러죠? 철물점? 뭐 이런 것에서 임대를 하고 쓴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를 보면은 우리가 낙찰을 받아도 그대로 임대료를 주고 임대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중심 상업지역에 56평 정도고 가격이 반 정도로 떨어졌다 그러면 해볼 만하다고 저는 판단해서 저는 제 나름대로 한번 추천해 보는 겁니다. 우리 그 수강생들 중에서 전주 여기 덕진구에 공인중개사 있죠. 그분하고 전화를 해서 연락을 해 보시면은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물건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이고 2021 타경 55478이고, 이거는 4월 18일 날 화요일 날 서산지원으로 10시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일종 근린 생활시설인데 토지는 2분의 1이고 건물은 전체로 매각이 나온 겁니다. 감정 가격은 5억 9,500에서 2억 9,1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좋은 위치에 좋은 상가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맞는데, 건물은 전체 매각이고 토지는 2분의 1 지분 매각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낙찰받고 토지 2분의 1 지분을
마저 가져오실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분만이 이걸 투자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도 제가 여러 번 추천을 많이 했고, 이것도 실전 사례를 가지고 제가 정규 강의 때, 화요일 정규 강의 때 많이 이렇게 해드린 것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저한테 이런 걸 추천하면은 어떤 분은 저한테 전화를 와요. 전화가 와서 토지는 전체, 건물 지분이라 그러면 제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토지는 지분이고 건물 전체면은 토지 2분의 1 지분권자가 지조 내놓으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런 방법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습니까? 하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거 실전 사례 여러 번 제가 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2분의 1도 팔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지분은 항상 제가 뭐를 얘기하냐면, 현재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건데,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 걸 우리가 샀기 때문에 우리는 나머지를 다 가져와야지, 나머지 지분권자가 우리 지분을 이걸 사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권리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자, 보시겠습니다. 건물이 있는데, 건물은 누구 거죠? 그리고 토지를 보시겠습니다. 토지를 보시게끔 되면 누구, 선 누구시죠? 신 누구잖아요. 근데 충청남도 성문면 교론이고 선항단길이죠. 이거는 하나는 이 위에 주소는 제가 보기에는 건물 도로명 주소고, 여기는 번지수 주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같이 사시는 분인 것 같아요. 아침밥을 같이 드시는 분. 그러니까 제가 보면 부부가 땅을 살 때에 반씩 2분의 1 지분을 같이 사놨고, 남편 이름으로 건물을 다 지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남편의 것이 경매로 나오다 보니까 건물 전체 토지는 2분의 1 지분 매각으로 나온 겁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래변 옆에 접두구역이 있습니다. 여기만큼 건물이 2동이 있어요. 2동이 이렇게 우리 보면 스마트 국도 정보로 항공사진을 보면 이렇게 건물이 2동이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고 지목이 대지구 1640제곱미터입니다. 상당히 큰 땅입니다. 자, 위치는 어디냐면,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외목마을이 있고 장고항이 있고, 여기에 성문국가산업단지가 있죠. 그러니까 성문국가산업단지 국도에서 외목마을로 가고 있는 도로변 옆에 있는 땅입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도로변이 있고, 여기 이렇게 보면 숲 색깔로 돼 있죠. 여기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여기가 저기 당진의 화력발전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외목마을 있고 장구항이 있죠. 외목마을과 장구항이 뭘로 유명한지 혹시 아세요? 영숙 씨 아세요? 그러니까 서해안에서 아침 해가 뜨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외목마을하고 장구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기에 보면 이 성문국가산업단지가 제가 알고 있기를 한 20여 년 전에 만들었어요. 20여 년 전에 만들었는데 10여 년 정도까지 분양이 잘 안 되고 공사가 잘 안 되었다가 한 7, 8년 전에 가봤더니 분양도 다 됐고 공사가 다 끝나서 건물들이 공장들이 들어와서 이제 활발하게 그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 대로변 옆에 있는 상가입니다. 자, 보시면 건물이 2개죠. 이쪽에 건물이 하나가 있고 이쪽에 하나가 있는데 둘 다 제가 보기에는 단층으로 보입니다. 단층으로. 조립식으로 져갖고, 여기에 있는 것은 소닥보시드, 여기 뭐야? 카페.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뭐야? 택배 같은 거 보내는 그런 것이 있고, 건설, 조경, 중기, 임대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새가 들어와서 지금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카페가 있고 소닥보시드가 있는데, 이 건물은 제가 보기에는 정식 건물이 아니라 조립식으로 건물 지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장사를 하고, 이렇게 위치는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좋은 위치에 있는 땅이 반값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땅은 2분의 1 지분매가, 건물은 전체입니다. 따라서 낙찰을 받고 나면 땅을 2분의 1을 마저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분은 투자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땅을 2분의 1 지분이고 건물 전체를 경매로 나왔을 때에 땅 2분의 1 지분을 마저 가져오는 것은 정규 과정 시간에 실전 사례로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실전 사례 정규 강의 들으신 분은 정확하게 이건 어떤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걸 아시는 줄로 알고 다음 거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인테리어도 잘 됐죠. 제가 보면 여기가 권리금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는 낙찰 받으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면 인도 명령에 의해서 일단은 다 내보내야 됩니다. 무조건 내보내놓고 그 다음에 새로 원상복구 한다면 원상복구 해서 다 가져가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